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미국에 의한 AI 산업 성장 타격, 바이든, 엔비디아 능가, 범용, GPU 발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AMD 및 엔비디아 AI 탑재 GPU 수출 통제로 인해서 중국 AI 산업의 타격이 예상되는 반면에 이번 미국의 대중국 AI 칩 수출 금지가 오히려 중국의 자체 반도체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기회로 제공되지 않겠냐라는 두 가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IT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와 AMD가 만든 여러 고급 칩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서 향후 몇 년 동안 중국 인공지능 분야 발전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면에 중국도 AI 탑재 GPU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중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AMD와 엔비디아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한 AI 탑재 GPU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먼저 시작해볼 내용은 중국, 미국에 의한 AI 산업 성장 타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칩 수출 금지 정책, 이것은 중국 AI 산업에 린치를 가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산 AI 칩이 미국산 칩과 경쟁을 하려면 수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 IT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와 AMD가 만든 여러 고급 칩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서 향후 몇 년 동안 중국 인공지능 분야 발전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엔비디아는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그래픽 저장 장치인 GPU 칩인 A100 그리고 H100의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AI 서버인 DGX도 한 유닛에 2개의 칩이 포함된 경우 중국으로 출하되는 것조차 금지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DGX 서버 메인보드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이것에 2개의 칩이 포함이 된 경우 중국으로 출하되는 것 원천 금지. 그러면 더 좋은 AI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동시에 AMD의 MI250 엑셀러이터 칩의 중국 판매도 제한이 됐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유감을 표명했냐면 미국이 전형적으로 과학기술 패권을 행사를 했고 최근의 칩 수출 제한은 시장 경제 규칙에 위반한다라고 비판한 것이죠. 중국은 계속적으로 이런 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중국 본토의 대부분의 IT 컬럼니스트 및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AI 탑재 GPU 수출 금지 조치, 이것은 결국 현재 엔비디아와 AMD의 칩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 AI 부문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을 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의 AI 칩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능은 비슷하다고 말을 했지만 지금 그것의 성능에 대해서 완전히 생태계 자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금지 조치로 인해 중국 IT 대기업이 자체 AI 칩을 만들기 위해 연구 개발 비용을 늘릴 것이라고도 예측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 무역대표부인 USTR의 대표인 캐서린 타이는 미국이 중국의 무역 관행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경제 및 국가와의 협력을 포함하여 모든 도구를 배치하고 새로운 도구의 개발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다른 경제 및 국가와의 협력을 포함해서 모든 도구를 배치하고 새로운 도구의 개발을 모색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은 뭐예요? Made in America 그리고 Buy American, 이 두 가지 정책을 취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정책을 취하고 있으면서 전혀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을 배제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도 캐서린 타이 대표를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타이 대표는 중국은 이미 불공정한 정책을 통해 세계 철강 및 태양전지 사업을 지배했으며 2030년까지 반도체 사업에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새롭고 총체적이며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지난달 미국 상무부 산업안전국은 3나노 칩 설계에 사용되고 있는 전자 컴퓨터 지원 설계 소프트웨어인 EDA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전략의 설립자이자 CEO인 핸델 존스는 보고서에서 EDA 소프트웨어 금지 조치가 지금까지 취해진 다른 모든 조치를 합한 것보다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 조치는 뭐냐면 핀팩 공정을 사용하는 EDA는 그대로 유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게이트 올 어라운드인 GAAFS를 이용한 반도체 칩 생산에 대한 설계는 금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존슨은 소프트웨어의 제한은 TSMC, 인텔의 2나노 기술과 삼성전자의 2, 3나노 기술을 포함하는 트랜지스터 구조인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위한 특정 EDA 도구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제한이 중국 시장에서 판매를 잃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 그들의 생각은 비즈니스 차원이고, 미국의 생각은 좀 더 심화한 공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지금 TSMC도 이것에 발맞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자, EDA 프로그램은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갈선은 미국 제품만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아무리 좋은 EDA 프로그램이 나오더라도 적용시키지 않으면 칩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2, 3나노 칩은 생산이 안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초 미국은 네덜란드에 압박을 줘서 ASML이 중국의 EUV 노광 장비의 수출까지 중단시켰습니다. 중국의 IT 산업 전문가인 상하이대학 홍시빈도 8월 15일자의 기사에서 미국은 중국이 5나노 칩 설계와 7나노 칩 제조에서 멈추기를 원하고 있어서 중국의 고속 컴퓨팅 AI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월 9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생산 및 과학 연구 촉진하기 위한 칩스 법안, 칩스 앤 과사이언스 법에 서명을 했죠. 새 법은 향후 5년간 미국 기반 칩 제조업체들에게 540억 달러의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될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이죠. 그러나 인텔과 마이크론 등이 이것을 따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공장을 더 짓겠다,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도 공장을 더 짓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엔비디아는 러시아 고객들에게도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러시아 판매사는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IT 컬럼니스트인 리 웨이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중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이 더 이상 엔비디아와 AMD로부터 최첨단 칩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고속 컴퓨팅 및 AI 개발이 느려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올해 7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발생한 엔비디아의 수익은 1년 전보다 61% 증가한 38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회사 전체 매출의 57%를 차지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만 지금 57%를 차지했다는 거죠. 미국의 스테이티스틱닷컴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1월 30일에 마감된 회견 연도에 중국에서 발생한 매출이 26.4%를 차지했으며, 대만과 같은 경우는 31.7%, 미국과 같은 경우는 16.2%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중국에서 발생한 매출이 미국에서 발생한 매출의 지금 딱 10% 이상 더 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중국이 거대한 시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전자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국의 비중이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Statistic.com은 초급, 중급 및 고급 수준의 교육에서 통계, 분석 및 데이터 과학 특정 코스워크, 그리고 마스터리 시스템 시리즈 및 인증 프로그램에 통한 학습 및 전문 교육을 제공하며 2002년에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개인 회사로 설립된 회사로 이 분석에 유명한 회사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용 AI 비중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절대적이죠. 5분의 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옴디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2020년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용에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세스 세계 시장에서 무려 80.6%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전 세계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세계가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은 이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죠. 3차 산업혁명까지는 중국이 늦었다라고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이 새로운 폼팩터를 통해서 다른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이 시장을 빠르게 점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기와 시스템을 연결하고 스마트화하는 게 그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넓은 범주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하나의 전자기기로 여러의 전자기기를 아우르는 세대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전자기기를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 AI를 통해서 사람들을 감시하는 용도까지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만 해도 기술력이 떨어졌던 중국이 4차 산업혁명에 힘을 집중하는 것은 전기자동차에 힘을 집중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내연 자동차까지는 중국이 늦었어요. 늦었는데 이제 전기자동차로 서로 폼팩터가 넘으면서 전기자동차에 힘을 집중했고 이 전기자동차의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중국인데 이 AI도 마찬가지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G, 6G 지금 중국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 미국은 이것을 막고 싶어 해서 원천적으로 칩 자체부터 진출을 못하게 중국을 막는 것이죠. 그 기반이 되는 칩 자체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미국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AI 제조업체가 자국 내에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캠브리안 테크놀로지와 창사 징진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각각 중국 상하이와 선전에 상장될 만큼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신규 업체로는 바이렌 테크놀로지, 무어스레드, 일루바타 코엑스, 그리고 상하이 엠플라임 테크놀로지 등이 있습니다. 상하이 엠플레임 테크놀로지의 CEO이자 설립자인 자오리 등도 9월 1일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인공지능 컨퍼런스에서 중국의 칩 제조업체들에서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칩 제조업체가 수십 년 동안 연구 개발에 참여한 미국과 유럽의 칩 제조업체와 기술력으로도 뒤처져 있다고 지적한 것이죠. 그러나 자오는 다른 측면으로도 얘기했는데요. 어떤 거냐면 중국의 칩 설계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혁신이 가능하다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미국과 유럽의 칩을 따라잡을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는 것이죠. 이는 중국의 장기적인 지원으로 인해 디스플레이와 핸드폰과 같이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하이 직접회로 산업협회 사무총장인 구어유어도 중국 GPU 제조사들이 엔비디아를 따라잡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구어유는 중국 칩이 몇몇 영역에서만 국제 칩과 경쟁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죠. 몇몇 칩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설립된 캠브리아는 2017년 화웨이 기린 970의 일부로 NPU 모듈을 사용하면서 몇 년 전에 업계에서 떠오른 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캠브리안이 2017년, 2020년 사이에 R&D에서 20억 위안, 한국 돈으로 2억 8,800만 달러 이상을 소비했지만 주요 고객인
화웨이 테크놀로지가 2020년 자체 아키텍처인 다빈치 AI 칩 아키텍처를 사용토록 전환한 후 회사에 더 손실이 직면했다고 밝힐 정도로 화웨이도 다시 AI 칩에 대해서 개발을 했지만 미국의 제재로 완전히 깡그리 무너져버린 상황이 됐죠. 한 IT 칼럼니스트는 중국 칩 제조사에게 부족한 것은 고급 칩셋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태계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중국 인터넷 건물들이 이번 미국의 조치로 가장 진보된 GPU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체 AI 칩을 만들기 위한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을 한 것이죠. 그는 바이두 내 쿤룬 그리고 알리바바의 리스크5 및 텐센트의 자샤오 AI 칩이 따라잡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의 반도체 스타트업이 AMD와 엔비디아의 것보다 성능이 우수한 AI 칩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것이죠.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바이렌, 엔비디아 능가 범용 GPU 발표입니다. 로이터는 9일 중국의 스타트업인 바이렌 테크놀로지가 AMD와 엔비디아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해 보이는 범용 GPU인 BR100을 선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수출 규제 조치가 오히려 중국 내 반도체 개발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분석 기사를 게재했죠. 이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와 AMD의 칩이 들어갔던 그 자리가 공백이 생겼어요. 공백이 생긴 자리에 중국의 칩 역량이 있는 제조업체들이 여기에 끼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로이터는 이 기사에서 중국 내 AI 칩 신생 기업의 부상이 핵무기 설계 등 군사무기에 필요한 컴퓨팅 도구의 중국 개발을 늦추려고 하는 미국의 계획을 무력화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것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강구한 것이 있으니 중국은 이미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반도체 칩에 대한 투자가 끊임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렌 테크놀로지가 범용 GPU인 BR100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번 스타트업의 GPU 칩의 발표는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상황이 어쨌든 중국이 고정밀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행에 사용이었던 엔비디아 및 AMD 칩을 중국산 AI 칩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면 미국의 중국 수출 금지 전략은 사실상 실패한 셈이 됩니다. 과거에도 미국은 인텔 칩이 중국의 고성능 컴퓨터 개발에 사용되는 것을 막았지만 중국이 독자적인 슈퍼컴퓨터용 칩을 설계하는 데 성공해서 결과적으로 그 조치는 중국 반도체 칩 기술 증진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바이렌은 BR100 칩을 개인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고객에만 판매할 계획이며 군대에는 판매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견제 때문이죠. 그러나 바이렌은 BR100을 군대에 판매하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거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 BR100을 군대용으로 취할 수 있다라는 증명이 있습니다. 바이렌의 첫 제품인 BR100은 1074제곱밀리미터 면적에 77억 개 트랜지스터를 집적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죠. FP32 기준 256 테라플롭스에 달하는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GPU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이 칩은 대만의 TSMC의 7나노 공정으로 제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대만의 TSMC에서 이것이 제조가 된다. 다시 말하면 TSMC를 억압하면 이 칩은 제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BR100의 칩이 중국 정부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화웨이가 지금 현재 제재를 받고 있죠. 그래서 TSMC에서 칩을 안 만들어주고 있어요. TSMC에서 칩을 안 만들어주고 있는데 일부 제품에서는 지금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특히 기린 제품이 나오고 있는 7나노 칩은 만들어주지 않는 상황인데 이것이 똑같이 제재가 걸려버리게 되면 지금 이 칩 자체 BR100과 같은 칩도 생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특히 이 칩은 AI 구현을 위한 이미지 처리와 자연어 처리 등에서 효과적이라는 후문입니다. 바이렌은 또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쿠다와 경쟁할 수 있는 수파라는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 및 프로그래밍 모델을 함께 제공합니다. 일부 반도체 전문가들은
중국의 고성능 AI 반도체 설계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전하고 있죠. 중국에서는 현재 바이렌 이외에도 캠브리컨, 알리바바 그룹의 핑투케, 그리고 일루바타 코엑스, 덩린 테크놀로지, 마스타이 테크놀로지, 메타X 등이 엔비디아 대안 AI 칩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 분석업체인 피치북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정부가 지원하는 펀드인 상하이 고어샹 그룹과 여러 미국 연기금, 힐하우스 캐피탈 등이 중국 반도체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지난 수년간 25억 달러, 한국 돈으로 3조 4천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반도체 칩 성장에는 중국 자본의 도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회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지 고민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의 칩의 대항, 그리고 AMD의 칩의 대항, 이것을 위해서 중국은 발빠르게 뛰고 있어요. 그리고 성공을 했다라는 BR 칩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지금 현재 기기와 얼마나 매칭이 잘 되느냐, 그것까지도 일단 알아봐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동이 벤치마크가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구동을 할 때 얼마나 컨플릭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측면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까지 우리는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TSMC를 목을 조르고 삼성전자를 목을 조르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이러한 차세대 칩의 생산에 대해서 완전 원천 봉쇄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